안녕하세요, 범이스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6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폐지 등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새로 실행되지만 반대로 과태료 정책들이 강화되는 등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드디어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와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을 다 따져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급비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받을 수 있었고요. 만약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연락이 끊긴 채로 사시는 분들은 현재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하나 때문에 모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2022년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실시. 서울 한강을 가로질러 차량이 달리는 다리는 모두 28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통행료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결국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모두 무료화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일산대교는 2km도 안 되는 거리를 지나는데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됐고 1km당 652원으로 다른 도로보다 많게는 5배까지 더 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민간회사 운영권을 회수하고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무료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10월부터 통행료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셋째,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예전에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됐었어요. 중국의 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를 씻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퍼져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충격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그만큼 김치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수입 김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해썹은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과연 이 식품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위생관리 검증을 거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공돼서 해썹 인증 마크가 붙은 식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중국에서 김치를 씻는 영상을 이미 봤기 때문에 바로 의심 없이 먹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래 둔갑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김치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산 김치 먹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도 평소 김치를 사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썹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넷째, 포장지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10월 14일부터 버섯이나 과일, 채소, 그리고 냉동과일 등 신선 편의 농산물의 포장지 겉면에 안전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서 판매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새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보관기간이 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과일은 대부분 냉동실에서 따로 씻지 않고 바로 꺼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냉동과일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더니 다수의 제품에서 대장균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과일을 얼리기 전에 세척해서 운송하지만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으면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과일은 흐르는 물에 살짝 씻거나 담가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비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세척 후 드세요 라는 안정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냉동과일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매하는 채소의 경우도 잘 확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오토바이 관련법 개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칼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먼저 10월부터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미사용 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고요. 특히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해서 운행한다고 해요. 게다가 기존의 자동차에만 실시했었던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를 오토바이에도 도입해서 무단 방치 오토바이를 줄이고요. 그리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불법 튜닝이라든지 대포차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 큰 사고 한번 나겠다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등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 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백신 접종 시작. 이제 10월 18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접종은 학교별 단체 접종을 실시했던 고3과는 달리 부모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개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2004년, 2005년생은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10월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6년에서 2009년생은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 후에 11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접종 후 이틀까지 집에서 쉬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백신 일정 잘 확인하셔서 접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역시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